현재 유럽 대륙을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그야말로 휩쓸어 버리더니 이제는 그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우리 기술로 완전히 평정할 기세입니다. 폴란드에서 터졌던 그 엄청난 잭팟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의 무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 방산 업체들의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무장한 이 국가들은 가격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성능과 브랜드만 따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의 무기를 선호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견고했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명품 전차 K2 흑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지형에 맞춰진 전차를 그대로 가져가서 좋으니까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들의 가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현지 맞춤형 모델, 이름하여 K2ME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K2ME는 말 그대로 사막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고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냉각 시스템을 극한까지 강화했고, 치명적인 사막의 미세먼지가 엔진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수 먼지 필터까지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능동방어 체계까지 더해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통쾌한 소식은 바로 파워팩의 국산화 성공입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를 우리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독일제 부품을 쓰느라 제3국 수출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던 그 지긋지긋한 서름을 우리 기술력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든 우리 마음대로 전차를 찍어내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IDX 전시회에서 이 K2ME의 실물 구동 모델이 전 세계 앞에 위용을 드러낼 예정인데, 이미 현지 시험 평가를 가볍게 통과하고 최종 튜닝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중동의 사막 위에 태극기가 휘날릴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르클레르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해왔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 자부하며 만든 전차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막의 가혹한 환경 앞에서는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와 미세한 모래먼지 속에서 르클레르 전차는 툭하면 퍼지기 일쑤였고, 전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동률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유지보수였습니다. 전차 몸통은 프랑스제인데 심장인 엔진은 독일제를 쓰다 보니 고장이 나면 프랑스와 독일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했고, 부품 하나 구하는데도 세월아 내월아 걸렸습니다. 게다가 독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멀쩡한 전차를 움직일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자 UAE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쓰면서 겪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대한민국의 K2 전차입니다. 단순히 튼튼한 것을 넘어 기술적인 면에서 K2 전차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다 못해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울퉁불퉁한 사막 지형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면서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해 유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우리 K2 전차만의 전매 특허인 특수연수 장치는 산악지형뿐만 아니라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도 차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해다운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래 언덕 뒤에 숨어서 포신만 내밀고 적을 타격할 수 있으니 사막전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뚜껑을 따버리는 상부 공격 탄약인 KSDAM 운영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격은 합리적인데 성능은 최신이고 유지 보수까지 쉬우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
제안이 셈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 덕분에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야말로 K2 전차 도입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주변국들도 앞다퉈 한국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먼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강자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현재 최대 400대 규모의 K2 전차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완성된 전차만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방산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을 롤모델이자 스승으로 모시고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 기술까지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모로코의 간절한 요청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낙점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공2 미사일 패키지 구매까지 묶어서 논의되고 있어 그야말로 조 단위의 초대형 패키지 계약이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만약 모로코가 K2를 최종 선택한다면 이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K2 운용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UAE 역시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약 313대 규모의 도입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전에서는 골골대는 프랑스 전차에 질릴 대로 질린 UAE가 한국산 전차의 우직한 신뢰성과 강력한 성능에 매료된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프랑스가 자존심을 세우며 콧대를 높일 때 한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손 이라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라크는 250대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미 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해보니 한국무기 진짜 물건이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전후 재건과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이라크 입장에서 약속하면 칼같이 날짜를 지키고 성능 확실한 무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는 노는 물의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1차로 400대를 도입하고 향후 최대 800대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국방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우리의 K2 전차가 완벽하게 파고들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800대의 한국산 흑표 전차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800대면 웬만한 국가의 전체 기갑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맹주가 자신의 안보를 한국산 무기에 맡기겠다는 결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렇게 중동 4개국, 즉 UAE, 사우디, 모로코, 이라크를 합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가능 물량만 무려 2,000대가 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1,000대 계약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믿기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는데 그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물량이 중동의 사막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제2의 폴란드 잭팟, 아니 그 이상의 초대박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기류가 흐르며 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최신형 3.5세대 전차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입니다. 한때 전차 군당이라 불리며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은 생산 라인이 멈춘 지 오래라 지금 주문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천주국 미국조차 자국 물량을 소화하기도 벅차 수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로 신뢰를 잃었고 영국은 전차 생산 능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돌고 돌아 찾은 유일한 해답은 바로 K방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우리의 경이로운 납기 준수 능력은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무한한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차를 실어보내고 약속한 날짜보다 오히려 더 빨리 물건을 갖다주는 한국의 미친 실행력에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중동의 왕족들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방산 시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루가 급한 국가들에게 돈만 주면 핑계대지 않고 바로바로 최신 무기를 지어주는 한국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경쟁 기종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으니 미국과 유럽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중동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입지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슈퍼갑이었고 구매국들은 을의 입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도 기술 통제다, 인권이다, 뭐다 해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성된 무기만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과감하게 공유하고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 그 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그들의 자주국방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꽁꽁 싸매고 보여주지 않던 것들을 한국은 같이 잘 살아보자며 과감하게 내어주며 친구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 강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해 단순한 무기 구매처가 아닌 100년을 함께 갈 혈맹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중동 진출은 단순히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경제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전차 한 대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땀 흘려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2,000대의 전차 수출은 곧 우리 중소기업들의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번 깔린 무기체계는 최소 30년 이상 운용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은 전차 판매 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남의 나라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 사막의 모래바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듯 이제는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이 부활하고 방산이 날아오르며 원전까지 수출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운 상승의 기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의 드넓은 평원을 넘어 뜨거운 사막의 중동과 미지의 땅 아프리카까지 K방산의 영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돌풍이 사막의 태풍이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경쟁국들이 부러워하고 동맹국들이 믿고 의지하는 방산대국 대한민국, 앞으로 들려올 승전보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K방산의 질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처럼 가슴 뛰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